새누리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오산시가 제3회 다문화 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하 생태관광지 홍보를 위해 평창군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국민안전처가 봄철 황사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할 때는 황사용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봄철에는 특히 황사 예보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법안과 사이버 테러 방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우리들의 본회의 요청에 즉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에 포함된 홍일학 의원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구시당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4.13 총선 출마자들과의 면담에서 홍 의원과 관련해 대구에는 3명만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고 다른 사람을 내보낼 인적 자원도 확보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호창 의원이 당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컷오프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송 의원의 거취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국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해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를 탈당한 전정희 의원을 영입해 19석의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아직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명의 의원이 더 필요합니다.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음악 대축제가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축제는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대한민국 어린이음악 대축제 조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의 무대로 꾸며졌으며 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은 각자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어린이음악 대축제 조직위원회, 국회의원 한정혜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국생활예술총연합회, KSB 한국스마트방송이 주관했으며 대한민국 헌정회,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JJC 지방자치TV 등 15개의 단체가 후원했습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에는 공공문화단지와 상업단지, 스마트 융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개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사업 면적은 약 22만여 제곱미터로 현재 만화영상진흥원과 만화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문화단지와 신세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상업단지, 캐릭터센터와 영상, 방송센터 등 CT, 지식산업의 집적지가 될 스마트 융복합단지로 구성됩니다. 특히 공공문화단지에는 글로벌 웹툰 창조센터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시설이 설치되고 스마트 융복합단지에는 특화산업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호수공원과 유수지를 연계하는 수변공원과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를 조성하고 수변 야외 공연장, 미디어 루프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신세계 컨소시엄 사업 대상지는 전체 부지의 약 20% 정도며 나머지는 지역 중소기업과 만화 그리고 특화 산업을 지원하는 시설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세수 증대 등 부천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곧 신세계 컨소시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번 상업단지 매각 대금은 주인공 사업 등 원도심 환경 개선에 쓰일 방침입니다. 부천시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지난해 버스 불편 민원 접수만 2,6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천시가 올해는 버스 서비스 불만 제로에 나섭니다. 무정차, 불친절, 난폭 운전, 배차 간격 미준수, 대표적인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의 내용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버스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우선 버스 운행의 각종 장애 요인을 없애는 등 운행 환경 정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시는 버스 정거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현재 83%에 그친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 객관화된 버스 서비스 이행 표준을 만들어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우수업체와 모범 운전자 등을 표창해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에 대한 안전,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운수업체, 운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요구와 함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위한 시민운동도 전개합니다. 버스 운전자와 이용자,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버스 이용 예절 캠페인으로 현재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3월 15일까지 시내버스 이용 승객 10대 에티켓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면 되며 이외 버스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정책적 아이디어도 수시로 접수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산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산시가 제3회 다문화 정책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다문화 정책 대상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오산시는 지난 1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시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현재 오산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6%. 오산시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전국 최초로 주요 관공서에 외국어 화상 통역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오산시가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인데요. 지난 2014년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엄마 대신 동화책 읽어주기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언어 문제를 해소해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초중고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에 원어민 회화를 비롯한 기초교과목 화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오산시는 이 밖에도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취업 및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다문화 가정과 일반 시민들이 어우러져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하나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산시 오색시장에서는 족발과 보쌈이 대표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두 음식을 주제로 한 요리 경연대회가 오색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본선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은 모두 10팀. 오색시장 블로그를 통해 공모한 수많은 레시피 중에서 아이디어가 가장 뛰어났던 참가자들입니다. 경연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오색시장에서 5만 원 이내로 장을 보는 것부터 대회가 시작됩니다. 직접 보쌈을 만들기 위해 돼지고기를 구입하는가 하면 새로운 레시피를 선보이기 위해 족발과 보쌈으로 유명한 맛집을 찾기도 합니다. 경연장에 도착해 본격적인 재료 손질에 들어가는 참가자들의 눈빛이 진지해지는데요. 오색 보쌈말이, 숯불보쌈 스테이크와 봄나물 곡물 샐러드 등 창의력이 돋보이는 레시피만큼 다양한 오색 재료들이 오늘 요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은 형제와 자매, 셰프라는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선후배와 캠퍼스 커플, 남은 음식을 활용해 근사한 레시피를 선보인 주부 등 참가자들의 면모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100년 전통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오색시장. 이번 요리 경연대회도 전통 먹거리를 활용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획됐습니다. 광장시장 하면 빈대떡이잖아요. 근데 오색시장은 아직 그런 대표 상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시장에는 족발이나 보쌈을 활용한 요리가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인지도가 높은 편이에요. 젊은 요리가 분들의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접목해서 저희가 대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경연을 시작한 지 1시간 남짓. 오감을 자극하는 참가자들의 음식에 군침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호텔 조리학 교수, 요리 연구가 오색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족발과 보쌈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레시피이면서도 전통시장에 맞는 대중적인 맛과 손쉬운 조리법이 이번 경연대회의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경연에 참가한 10팀 모두의 실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 끝에 대상 수상작은 자극적인 맛을 배제하고 5가지 야채와 백김치로 신선함을 더한 오색 보쌈말이가 선정됐습니다. 오색시장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요리를 하게 되고 같이 이제 장에 가서 장도 보고 이제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개발한 레시피로 이제 오산 시민들이 드실 걸 생각하는 것도 너무 영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레시피들은 앞으로 오산 오색시장의 먹거리 상품으로 개발돼 시판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의 전통 먹거리에 꿈과 열정이 더해졌던 오색돼지 요리 경연대회. 이번 대회를 계기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달려갈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생태체험의 명소 마하 생태관광지 홍보를 위해 평창군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 미타면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체험지 마하 생태관광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군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이곳의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평창 지역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친환경 시설물을 설치해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하 생태관광지는 저희 이제 평창구에서 이제 생태관광에 대한 그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연환경이 우수한 미타면 마을이 이번해 2009년 4월에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일단 마하 생태관광지는 이제 마을이 본동지구와 문희마을지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동굴 생태체험학습장, 민물고 생태전시관, 생태주택관, 그다음에 스카이라인 이렇게 다양한 이제 관광자원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의 이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하 생태관광지의 대표적 체험거리는 백룡동굴입니다. 전국 최초의 탐험형 체험동굴인 백룡동굴은 하루 240명으로 관람 인원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입장권이 매진되는 등 그 인기가 대단한데요. 지난해에는 총 18,000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해 개방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룡동굴 체험이 끝나면 주변 트레킹 코스를 추천해드립니다. 동강의 식생을 학습할 수 있는 칠종령 트레킹이 있는데요. 평창군 문희마을과 정선군 제장마을을 잇는 칠종령은 백운산 줄기의 고갯길입니다. 백룡동굴 주차장에서 출발해 칠종령 전망대까지는 약 1.7km, 왕복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아름다운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를 배경 삼아 산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동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됩니다. 천혜의 자연 생태를 간직한 민물고기 생태관도 있습니다. 동강 일대의 각종 토종어종을 관찰하고 다양한 생태 학습이 가능한데요. 천연기념물인 얼음치를 비롯해 쉬리, 쏘가리 등 45종의 민물고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의 흥미를 끄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한 마하생태 관광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평창군은 올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관련 캐릭터를 개발하고 다국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정말 이제 마하 생태 관광지 전체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동굴 탐사, 달인 선발, 마하 생태 관광지 숨은 보물 찾기 등 이색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다양하게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쓸 예정이어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창군에서 마하 생태 관광지 생태 관광의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실시합니다. 노후로 인해 재기능을 못하던 기존 안내판을 철거하고 국내외 관광객 모두를 위한 다국어 종합 관광 안내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상 2층 규모의 방문객 센터를 조성해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마하 생태관광지는 동강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평창 최고의 관광 명소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앞으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최근 야간 고궁 관람이 인기죠. 이렇게 야간에도 문화재를 관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평창군은 오대산 월정사를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오대산 월정사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야간에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문화재청 공모 사업인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신청해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군은 문화재 야행 사업 계획서에 7억 원을 지원해 답사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 공연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유산의 명품 브랜드 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활용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종 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앞서 지역사회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는 등 대종 건립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올림픽 대종 건립을 추진합니다.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성금 모금 운동에 들어갔는데요. 군민 모두가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동계올림픽이 올림픽으로서 개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최 이후에 문화유산을 창출을 하고 평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런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종 건립을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2018 대종 건립 모금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종 건립을 담당하는 평창문화원에서는 지난해 9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끝내고 11월에는 대종 건립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종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는 창립 총회를 개최하며 대종 건립을 본격화했습니다. 본격적인 성금 모금 운동은 지난 1일 시작됐습니다. 평창문화원은 이 사업에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는 뜻을 담아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육환 평창문화원장을 시작으로 각 기관 단체장과 사업장 대표들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종이 지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군민의 화합을, 의지를 모아서 올림픽을 개최를 하고 우리 후세들한테 이래 잘 유산으로서 물려주면은 그게 올림픽 이후에 지역이 발전하고 상생하고 더 큰 이런 세계적으로 평창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금 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기부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평창문화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평창문화원 모금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성금은 한 구좌당 최소 10,000원부터며 상한액은 기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요. 그 성명을 대종백서 또는 현판에 기록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대종은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종의 무게를 2018관 약 7.5톤 규모로 제작할 예정인데요.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타종 이벤트에 쓰이고 이후 올림픽 문화유산으로서 군민 화합을 위한 군민의 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창문화원은 올림픽을 향한 군민들의 열정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후세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종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 평창에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을 기념할 올림픽 대종. 군민 한 명 한 명의 정성이 모여 제작된다면 이 종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커질 텐데요. 오는 10월까지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정성 부탁드립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여수시의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전통시장 상품권 총액은 모두 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으며 여수 상품권도 10억 9천여만 원으로 15% 증가했습니다. 시는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1%에서 2%로 높이고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보 304호로 지정된 여수시 진남관이 해체 복원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건양과 진남관 보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기공식을 갖고 지상 4층, 연면적 7,317제곱미터의 가설 덧집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복원에 들어갔습니다. 진남관 해체 복원 사업은 지난 2013년 7월 설계 용역에 들어가 2014년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얻었으며 2019년도 완공을 목표로 4년간 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진남관은 현존하는 지방 관아 건물로는 제일 규모가 크고 국보 제304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지정문화유산 제1호인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 바로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가 기거했던 곳인데요. 여수시는 최근 복원 작업을 완료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시는 최근 지난 1593년부터 4년간 웅천동 송현마을 정대수 장군집에 기거했던 이순신 장군 어머니 초계 변씨를 기리기 위해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 정비 공사를 마치고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시 지정 문화유산 1호인 이순신 장군 자당 기거지에는 본체와 사랑채는 물론 사주문과 토석 담장 등을 새롭게 설치했으며 오는 4월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역사문화 체험 장소로 시티버스를 경유시킬 예정입니다. 환동의 중심,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찾았습니다. 포항시는 3일 영일만항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포스코 등 관계기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일만항과 국제여객부두 건설, 배후단지 조성, 냉동 냉장창고 및 물류센터 착공, 인입철도 건설, 물동량 확보 등의 주요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시는 영일만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동량 유치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항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 건설 사업의 설계비가 확보된 만큼 앞으로 포항이 환동해권 크루즈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시가 3개 기업체와 153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2월 29일 시청에서 철판 표면 가공업의 케이서 스틸, 목재 사업의 천마개발, 내화물 제조업의 방산 영남지사 등 3개 기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식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최근 어려운 철강 경기에도 불구하고 포항에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체에 감사를 전하며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빠른 기간 내 공장이 설립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번 체결을 통해 153억 원의 직접 투자와 4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입력하면 3차원 입체 물품으로 나오는 3D 프린터. 미래의 기기로만 느껴지던 3D 프린터가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했던 기계가 소형화되면서 그 활용 분야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포항시에서는 3D 프린터의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보시죠. 여러분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요즘 3D 프린팅 하나면 생활 속의 작은 용품에서부터 고층 건축물들까지 단시간 내에 뚝딱 하고 만들어낸다고 하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3D 프린팅에 관한 교육이 우리 포항시에서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창조도시 포항이 3D 프린팅 교육의 1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첨단 산업의 리더는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D) 프린팅 전문가 양성 과정이 열린 포항 남구 정보화 교육장. 이른 시간부터 교실안은 학업의 열의로 가득한데요. 3D 프린팅이란 3차원 제품 디자인을 2차원 단면으로 연속 재구성해 소재를 층층이 쌓아서 출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조혁명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입니다. 3D 프린팅 수업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들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또 여러 IT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하니까 나중에 미래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세가 3D 프린팅으로 좀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여기 컴퓨터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존 OA만 하는 게 좀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해서 좀 3D 쪽으로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손쉽게 디자인하고 만들어 볼 수 있어 3D 프린팅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포항시의 3D 프린팅 교육은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과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나뉘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뭔가요? 지금의 컴퓨터 기술은 만질 수 없고 눈으로만 보는 거지만 3D 프린팅 기술은 그렇게 눈으로 본 걸 실제로 만질 수 있게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또 그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산업, 식품, 교육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포항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3D 프린팅 창의 메이커스 시범교육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한 성과입니다. 그 결과 포항 시민들은 첨단 3D 프린팅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는데요. 3D 프린팅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순간 깜짝 놀란 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참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아마 제일 연장자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3D 프린팅 수업을 들으실 생각을 지난 하셨어요? 여름 방학 때 1차 수업을 한 이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심할 수업을 한다 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 그 왕구 같은 거 그런 거 만들면 참 좋겠다. 진짜 솔직히 이제 저는 애기는 다 크고 뭐 손자 볼 나이겠죠. 그런 거 만들어갖고 애들 장난감
안 사고 직접 할머니가 만들어준다 하면은 뭐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예. 3D 프린팅 창의 메이커스 시범 교육은 3D 프린팅의 기술 확산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인데요. 오는 2020년까지 3D 프린팅 1000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포항 시민들이 3D 프린팅을 배울 수 있게 됐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도장이라든지 이름표 이런 걸 가장 선호하세요. 뭐 열쇠고리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씩 실력이 쌓이면은 뭐 미니 우편함도 만드시고 뭐 전화기 모형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실제 쓸 수는 없지만 뭐 물조리개라든지 그다음에 안경이라든지 또는 헤드셋 이런 전자제품도 똑같이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3D 프린팅.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팅 혁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열공무도인 25명의 예비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 3D 프린팅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눈부신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여러분,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걸어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시나요? 보통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다니시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걸어 다닐 때 손을 잡고 걸어 다니는 게 우리 몸에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상대에 대한 신뢰감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옥시토신도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제 곧 제가 소개해드릴 축제 장소예요. 연인과 가족과 함께 손잡고 거닐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축제는 구례 산수유 꽃축제입니다. 구례 산수유 꽃축제는 산수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에서 열리는데요. 벌써 17회를 맞이한 이번 구례 산수유 축제는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약 열흘간 진행됩니다. 구례 산수유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이곳에 가면 노란 꽃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1회씩 문화관광 해설사가 직접 나와서 이 둘레길을 걸어보는 산수유 꽃길 따라 봄 마중하기 체험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지리산 온천뿐만 아니라 섬진강 벚꽃길과 천년고찰인 화엄사까지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벚꽃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벚꽃이 3에서 5일가량 빨리 필 전망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4월 7일쯤에는 벚꽃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꽃 구경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